사치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사치하느라 다단계나 사업 실패로 일상가사를 벗어나 발생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요즘 글을 계속 써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어떤 글을 쓰셨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보다 보니까 경력이 10년 이상 되시고 그동안 이혼 소송만 수행해왔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인데, 블로그에 사치하기 위해서 발생된 채무, 다단계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일상가사를 벗어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솔로몬 구성원 모두가 적지 않게 놀랐는데, 그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례의 입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 번 반복했지만 채무가 혼인 중에 발생된 채무이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혹은 가사를 위해서 혹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전에 이미 있었던 채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발생된 채무, 혹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지 않고 가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다단계나 사업 실패나 아니면 사치, 일상가사를 벗어난 채무가 이런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판례 입장이 이러니까 판례의 예외에 해당되느냐, 원칙에 해당되느냐를 보면 됩니다. 자, 한번 판례 입장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상 그렇게 발생된 채무의 경우에도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서 가사를 위해서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발생된 채무라고 보는 것이죠, 판례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치로 인해서 발생된 채무다, 이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라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검소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명품도 좀 사고 비싼 것도 좀 사고 약간 필요 없어 보이는 것도 사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 바운드를 정해서 거길 넘는 것은 책임을 일방이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사회 상식에도 맞지 않고. 물론 가계소득이 월 500인데 명품을 한 400만 원 정도씩 산다거나 방 안에 명품이 뭐 가득하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의 사치는 용인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의 사치를 부리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도 대부분 그로 인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외 없이 사치로 인한 채무여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판결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단계나 사업 실패로 채무가 발생했다. 그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단계나 사업은 누구나 성공을 바라보고 또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하는 것이죠. 뭐 뜻대로 성공해서 큰 돈을 벌게 되면 가계 경제가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며 그렇게 형성된 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죠. 성공해서 돈을 벌면, 반대로 뜻한 바와 다르게 실패해서 빚까지 졌다면 그렇게 발생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회상식이 반하죠. 성공했을 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실패했을 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당연히 다단계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일상가사를 벗어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 변호사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글에는 이유를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민법에는 부부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대단한 착각이죠. 그와 같은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든지 일상가사에 관련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부 일방이 제3자와 거래관계를 했을 때 그 법률 효과를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도 계속시킬 수 있느냐, 즉 제3자의 법률 효과를 규정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분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재산분할 관련된 그 어떠한 판례도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나 범위를 벗어난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가 전혀 없어요. 단 한 개도. 왜? 재산분할과는 일상가사 대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독창적인 주장을 한 분이 하시는 건데 그게 뭐 그럼에도 10년 넘게 이혼 소송만 수행했다는 경력을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쓰신 글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저희 솔로몬 구성원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10년 넘게 이혼 소송만 수행했다면 이런 소송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판결을 받아봤을 텐데 이런 주장을 그런 분이 하신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단계나 사업을 실패했다, 사치를 했다, 일상가사를 벗어난 많은 채무를 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기여도를 정할 때는 불이익이 주어지겠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씩 나누는 것인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아니고 도리어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 분할 기여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여도를 정할 때 기여도가 줄어드는 문제이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착각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법정에서 보면 좋은 대학 출신의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법리에 많이 벗어난 주장을 하시는 것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을 선임하실 때는 이러한 점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솔로몬이 누차 강조합니다. 공부만이 답이고 공부한 만큼 딱 그만큼만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20년 동안 오직 이혼 소송만 수행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로 이혼 전문서 15건 모두를 저희 솔로몬이 출간하였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로만 구성된 변호팀을 중심으로 연구팀, 송무팀, 증거 수집팀, 증거 분석팀도 운영함으로써 이혼 소송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혼 전문 로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